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은정은 침대 옆 화장대 앞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자세와 우아한 몸가짐을 잃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화장대 서랍 속에서 진주 귀걸이를 꺼내 귀에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 채 은정은 평생을 남편 강도연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40년 전 25의 나이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사업을 키우는 동안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은정은 그런 일상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고 남편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고 저녁 식사 자리가 비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남편의 말로 모든 게 설명되었지만 은정은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신이 쓰지 않는 향입니다. 밤늦게 울리는 전화기 소리도 이상합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으러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나올 때면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은정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거울 앞에 선 채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곧 사라졌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의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또다시 집을 나섰을 때 그녀는 조용히 코트를 걸치고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달려가는 사람처럼요. 남편은 동네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은정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여인은 박미선이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종종 만나던 과부였습니다. 항상 공손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오던 여자였습니다. 은정은 혼자인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고 때로는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선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남편 앞에서 그녀는 애교스럽게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은정은 길 건너편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긴 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옷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미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었고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은정은 그 순간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 한두 달인지 아니면 1년인지 혹시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지 과거를 되짚어 보려 했지만 모든 기억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었지? 일 때문에 그랬어.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을 놓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오갔을까? 은정은 다음날 은행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정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직후였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그녀를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명의 계좌와 남편 명의 계좌를 모두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고객님, 혹시 남편분과 통화 가능하신가요?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남편분 명의 계좌가 거의 비어 있고요. 집이 대출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인하신 기억 없으시죠? 은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대출 금액이 5억 원입니다. 집 담보로 최대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정말 모르셨나요? 은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수백, 수천만 원씩 인출된 기록들. 그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출금. 금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명과 그녀의 위조된 서명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정은 은행을 나와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보관하던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하나씩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해지 증명서, 주식 매도 내역서, 자동차 매각 계약서, 심지어 그녀 몰래 해지한 보험 증서까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종이 몇 장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서류를 거실 탁자에 늘어놓았습니다. 탁자가 서류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춰섰습니다. 탁자에 널린 서류들,
그 옆에 서 있는 아내.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은정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정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건 2년 전 3월에 해지한 적금. 5천만 원. 어디에 쓰셨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작년 6월에 판 주식. 3천만 원. 이것도 어디로 갔나요? 여보, 설명할게.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먼저 대답하세요. 어디에 쓰셨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가 힘든 상황이었어. 은정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힘든 상황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나요? 내 서명을 위조했나요? 위조는 아니야. 그냥 내가 서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만 빌려주려고 했어.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근데 다음 달에 또 급한 일이 생기더라고. 월세가 밀렸다고, 아들 학비가 필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은정이 끊어 말했습니다. 2년 동안요? 2년 동안 매달 수천만 원씩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한 번 도와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꾸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미선 씨가 날 필요로 했어.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필요로 했다고요? 당신 돈을 필요로 한 거죠. 당신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미선 씨는 외로웠어.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럼 나는요? 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나는 당신한테 뭐였나요? 나도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이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나가고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을 때 나는 외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난 믿었어요. 평생을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전화를 몰래 받아도 난 당신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죠? 우리 집을, 우리 미래를, 아이들의 안정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한 명 돕겠다고 우리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았어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미선 씨는 정말 힘들어했어. 나도 처음엔 동정심이었어.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동정심이요? 은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동정심으로 인연을 매달 만나나요? 동정심으로 내 서명을 위조하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그 여자 좋아했던 거 아닌가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카페 앞에서 그 여자가 당신 손 잡는 거. 당신이 돈 봉투 건네주는 거. 그 여자가 당신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거. 다 봤다고요.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언제 봤는지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날 배신했다는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요? 은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이미 집은 담보로 잡혔고 저축은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가 일을 더 해서라도 당신 나이가 70이에요.
무슨 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이 남자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제발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더 하자.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요. 은정은 짐을 싸다가 멈췄습니다. 화장대 위에 진주 귀걸이를 보았습니다. 결혼 20주년에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당신한테 받은 거 하나도 갖고 싶지 않으니까.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거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슬픔,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고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졌고 안정적인 노후가 박살났다는 것을 그녀는 울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며칠 후 은정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직은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아 초췌해 보였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그릇 위로 떨어진 눈물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파문은 점점 커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물그릇의 파문처럼 사라지는 것일까요? 은정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고 지친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은정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은정은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은정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의 절반 2천만 원이 그녀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집은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고 은정은 작은 단칸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딸이 은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새 집은 좁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은정이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세 사람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은정은 옆에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어요. 이튿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낡은 주전자에서 씩씩 소리가 났고 좁은 방 안에 따뜻한 수증기가 퍼졌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은정은 웃으며 컵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비록 좁고 불편한 공간이지만 여기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동네 봉사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주말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딸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틈틈이 번역 일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번 돈을 모두 모아 생활비를 냈고 남은 돈은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작았지만 은정은 그 숫자를 볼 때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채소를 썰고 딸은 국을 끓이고 은정은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세 사람이 부딪히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좁아요. 딸이 투덜거렸지만 그 목소리엔 불평이 아닌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앉았을 때 은정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다시 살 수 있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럴게요.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면 충분해요. 은정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평범한 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어. 봄이 왔습니다. 은정은 봉사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입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따뜻합니다. 센터 앞 벤치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정민. 70살의 그는 몇 달 전부터 센터에 후원금을 보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센터를 방문해 조용히 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은정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은 몇 주 전부터 은정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였고 그 다음엔 센터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은정의 성실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공손한 태도, 힘든 일에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 늘 단정하게 유지하는 차림새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정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은정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 전시회에도 갔습니다. 정민은 서두르지 않았고 은정도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이 물었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은정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두렵지 않다고 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은정의 전 남편 강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박미선은 그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걸 알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남자에게 접근했지만 그 남자는 사체에 묶여 있었고 결국 미선은 그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원을 지나가다가 멀리서 은정을 보았습니다. 은정은 정민과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녀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은 정민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였고 인정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은정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무너지지만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을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